이번 주에 계속 이런 거 했나요? 내일부터 하지 마. 내일 무슨 과목이에요? 공법, 공법, 안 해도 돼. 하여간 감사드리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항상 이럴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그럴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좀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시는데 뭐, 공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신경도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그냥 뭐 주무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돼요. 자, 또 우리 또 이제 공부를 또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배우셨던 내용들 또 간단하게 좀 나눠 이제 드렸죠. 이제 오시면서 문제 좀 일찍 오셨으면 좀 풀어 보셨을 테고, 그렇지 않았으면 저하고 같이 풀면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합시다. 비가 그쳤나요? 뭐 오늘 날씨가 조금 이상한데. 자, 1번 보시면 비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의사 표시부터 이제 들어갔는데, 자, 1번 읽으시면서 공무원이 보이셔야 돼요. 비진 표시에서 공무원. 그럼 무조건 뒤는 유효가 돼야 돼요. 무효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즉 공법상 행위에는 비진 표시가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뭐 틀린 건 1번이니까 다른 건 큰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고, 자, 2번 들어가 봅시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관해 소유가 통정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이제 통정허위 표시했다는 얘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한테 해줬다. 그 을은 병과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에게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뭐 전형적인 통정허위 표시에 대한 얘기죠. X 부동산 을과 가장 매매하고 등기를 해줬는데 이놈이 또 병한테 또 팔아서 이건 진짜 매매 계약 한 거죠. 이렇게 등기까지 해줬다. 자, 지금 병이 제3자인데 병이 선이냐 악이냐는 문제에서는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자, 1번 보시면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의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갑은 악의의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병이 지금 제3자인데 악의의 병 그랬으니까 이 무효를 가지고 악의 병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요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3번, 병이 선인 경우, 이제 선이라는 걸 전제로 깔아두고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악의의 정은 X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자, 요 병이 선이로서 이제 소유권 취득했으면 앞에서 막아줬으니까 요 사람과 거래한 정이라는 사람은 선악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맞았고. 4번, 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자, 증명책임 나왔습니다. 그럼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 주장한 자는 갑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병이 보고되려면 선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선이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4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역시 통정허위 표시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제3자에 해당되니까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다. 뭐 한 자, 받은 자, 대리인이 하는데 본인이라든지 제3자로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여기서 말은 제3자가 아니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죠. 1번이 되겠어요. 자, 4번 착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6회 때 변형한 건데 자, 1번은 매매 계약을 했다가 매수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했어요. 매도인이 먼저 계약을 한 거죠.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 이유로. 자, 그 이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해지하고 취소는 전혀 다른 제도니까 1번 틀렸고,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습니다. 자, 이건 불법행위는 아니니까 손해입은 상대방은 손해입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 3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 그랬어요.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 3번이 옳은 얘기죠. 시가 중요부분 아니에요.
자, 4번은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들어가야지. 자, 중대한 과실 유무를 누가 또 증명해야 되냐 그건데, 자, 보통 증명 책임 나오면 이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한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양쪽이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이제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겠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결국 결과는 취소를 못 하게 되니까, 이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을 이제 표현 방식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 그랬어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해놓고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취소하려는 사람이니까 취소한 사람이 아니죠. 효력을 인정하는 자 이렇게 들어가줘야죠. 틀렸죠. 됐나요? 네, 다 틀렸고 3번이 옳은 얘기가 돼요.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인정하는 자 또는 상대방 취소를 막으려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해줘야 되겠지. 자, 5번 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은 장내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공장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스스로 기대해서 장내 어떤 사실을 기대했다는 얘기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예상대로 되지 않았대요. 자, 이런 건 착오냐 아니냐 그 얘기인데 이건 착오라고 할 수가 없죠. 장내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착각을 한 것은 착오지만 기대나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다. 그건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1번이 틀렸죠. 자, 다른 건 뭐 큰 문제 없고요. 4번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한참 논란이 많았었는데 여기는 당사자끼리 뭐 했어요? 합의했다고요. 이것은 착오는 한쪽만 착각한 거지 상대방은 그 사람이 표시된 대로 계약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는 갑이든 을이든 전부 다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매로 합의는 했는데 계약서에 지번을 착각해가지고 계약서에다가 토지를 잘못 적은 거죠. 이건 착오 문제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에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잡으시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어렵게 들어오는 건데, 상대방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졌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제도의 관계인데, 기망은 사기고 착오는 말 그대로 착오예요.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사기도 성립하고 착오도 성립해서 이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자기가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기망에 의해서 착각에 빠졌는데 무슨 착각에 빠졌냐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거예요. 자, 이때는 기망, 자, 속아서 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착오, 자, 요 법리만 적용돼요, 사실은.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하고 이제 좀 풀어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 표시상의 착오의 대표적인 게 서명날인, 기명날인의 착오죠. 자, 속아가지고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서명날인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게 연대보증 서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속아가지고 서명날인은 잘못했으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사기도 성립하고 착오도 성립해야 되는데 서명날인 나오면은 사기는 되지 않고 착오만 성립된다고 착착착 했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써놨었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외워서 이제 들어갈까 봐서 요 서명날인의 착오를 무슨 착오라고 살짝 바꿔놨어요? 표시상의 착오로 바꾸는 거죠. 조금 어렵게 지문을 만든 거예요. 자, 이런 거 다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다 확인을 할 거고요. 미리 지금 말씀드렸어요. 1번이 어쨌든 틀린 얘기입니다. 자, 6번 들어가죠. 사기.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건 쉽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사기에 해당되죠. 자,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경우 기망행위는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알아서 하면 되는 거군. 자, 분양회사가 상가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탄을 조성해서 수익을 보장한 다수 과장, 이건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죠. 3번이 되겠어요. 자, 5번 대리 내에서 기망행위 그러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죠. 자, 7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강제로 뺏긴다.
자, 이건 비진 표시가 아니죠. 강박이죠, 이거는. 또 2번, 강박에 의해서 법률 행위했다. 자, 근데 완전히 박탈됐다. 원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으면 취소가 돼야 되는데 완전 박탈이 나오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되겠죠. 제한되는 정도라면 이제 취소할 수 있지만. 3번은 교환계약이 보여야 되고요. 기망행위 해당되냐 안 되냐 물어봤으니까 해당되지 않죠. 3번 틀린 얘기고. 자, 4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까 보셨던 거죠. 뭐 취소를 하든 안 하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자, 동계착오인데 앞에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그랬으니까 이건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교본 착오가 될 수가 있어요. 3번이 되겠죠. 8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입니다. 보통 표현 나오면은 자, 도달했다고 추정될 수가 없어요. 자, 수령 거절했냐 뭐냐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 이걸 도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효력이 생기죠. 도달주의가 원칙이니까. 자, 내용 증명 표현 나옵니다. 그럼 반송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도달된 것으로 보게 되고요. 자,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 표의자가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법정대리인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그랬는데 아무 상관이 없죠. 효력이 있는 거죠. 보낼 때 정상이었으니까 4번이 틀렸고.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가 있죠.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고 4번이 되네요. 자, 이제 대리 들어왔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원래 쌍방 대리는 안 되는데 등기 신청 가능하고요. 쭉 읽다 보니까 해제가 보여. 대리인은 해, 처, 면, 대 안 되지. 해제, 처분, 면제, 대출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 자, 3번은 대리권 남용이고요. 그 대리권 남용은 아까도 보셨지만 비지인 표시를 유추 적용하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되니 본인에게 효력이 없죠. 무효란 얘기죠. 자, 이건 이제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얘기인데 대리인 기준 판단해야죠. 이중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행위가 되냐 안 되냐는 적극가담인데 적극가담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 적극가담했으니까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이건 판단 기준이 아니죠. 인정되는데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얘기가 되죠. 포괄적 대리권 받았다. 대금 지급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4번이 돼요. 자, 10번은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틀린 것은 뭐 별거 없죠. 그냥 유권대리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고 갑이 본인, 자, 병이 상대방. 자, 을은 특별한 약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 수령할 권한이 있죠. 자, 2번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러면 기망행위에서 상대방이 을을 지금 기망했으니까 을이 사기당했죠. 그럼 당연히 을을 기준으로 봤으니까 이건 기망행위한 거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효과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현명은 방식에 제한이 없으니까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현명한 것으로 보니까 유효한 대리인가 될 수가 있어요. 4번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은 거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을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미성년자라도 유효한 대리인을 할 수 있죠. 근데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5번이 돼요.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배우셨던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셨고요.